자, 이번 시간 여러분 8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말뚝의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말뚝은 일정한 간격 이상으로 박아줘야 돼요.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뚝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촘촘히 박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최소 얼마 이상 떨어져서 박으라는 기준이 바로 자, 요 밑에 있는 기준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초판과 말뚝 간의 거리는 공통으로 1.25D 이상이다. 여기서 D는 뭐냐면 말뚝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즉 말뚝 지름의 최소 얼마 이상 1.25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말뚝머리에 착용하는 수평화중이 크지 않고 철근의 정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기초판의 말뚝의 수직위의 면으로부터 최소 100mm 이상 확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공통거리는 무슨 얘기냐면 1번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위에서 보면 기초판이에요.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기초판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말뚝을 박을 거라고요. 아셨죠? 자, 말뚝을 박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말뚝을 어디에 박냐면 여기에 이렇게 박아요. 자, 여기에 박고 여기에 박고 여기에 박고. 이게 뭐 단순히 뭐 4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에서 말뚝을 박을 때 보면요 정말 촘촘히 많이 박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린 거예요. 그럼 지금 1번 얘기는 이 말뚝 끝과 이 말뚝 끝면과 처음 시작하는 말뚝 요 부분,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으면 얼마 떨어지는 게 좋냐라고 물으면 말뚝 지름이 1.25D 이상 떨어지래요. 아셨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똑같아요. 저기서 D는 몇 밀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아셨죠? 저게 무슨 말뚝 몇 밀짜리 쓸지 모르잖아요. 아셨죠? 정해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볼까요? 말뚝 간의 최소 간격입니다. 자, 말뚝 간의 최소 간격은 이 말뚝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도 떨어져야 되는 간격이 달라집니다. 종류로 보면 여러분 나무 말뚝, 요즘은 나무로 된 말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에 기성 꼭두 말뚝은, 기성이라는 얘기는 공장 제품이죠. 공장에서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성 꼭두 말뚝이 있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 철근 집어넣고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얘기하고, 강제 말뚝은 H형광이나 I형광 또는요 파이프를 이용해서 자, 이걸 말뚝으로 삼으면 강제 말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표기되어 있는 건요, 지금부터 표기되어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이게 말뚝 간의 최소 간격이에요. 자, 이거보다 여러분 작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거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거기 보면 나무 말뚝이 나와 있죠. 나무 말뚝은 600mm,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600mm가 되거나 또는요 2.5D, 2.5D는 뭐죠? 이 지름의 2배 반 이상, 그 둘 중에 여러분 다 그 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돼요. 자, 다음에 기성 꼭두 말뚝은 750mm 또는요 2.5D. 다음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자, 말뚝 머리 지름에 1000mm를 더한 값, 자, 이상으로 합니다. 아셨죠? 근데 대신에 2.5D가 아니라 2D 이상이죠. 다음에 강제 말뚝입니다. 자, H형광, I형광 박았을 때는 자, 말뚝 지름에 2배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요 자, 750mm 이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또한이 들어가면 돼요. 맨 밑에 강제 말뚝에 또한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뚝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주의사항은요 기본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얘기를 나중에 제가 시방서로 대체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모르셔도 돼요. 자, 시방서로 가야 돼요. 저런 거.
자, 그럼 이제 어디 넘어가냐면 여러분 82페이지 보면 부동치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셨죠? 등이 뭐예요? 같이 똑같이 가라앉는 걸 여러분 등치마라고 얘기하는데요. 똑같이 가라앉지 않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은 많이 어느 한쪽은 적게 가라앉아요. 그럼 건물이 어떻게 돼요? 기우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건물은요, 여러분 아무리 기초를 단단하게 한다고 해서 약간의 우리가 허용 오차 이내만큼 주저앉게끔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건물한테 아무 피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동치마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건물이 기우는 거예요. 건물이 기우면 여러분 다시 세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치마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저거 안 좋은 거. 자, 그러면 부동치마는요,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동치마가 생기는지 지금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82페이지 보면요, 자, 부동치마의 원인이 나와 있죠.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치마 원인에 관련된 얘기처럼 저 글씨를 보셔는 안 돼요. 자, 그림으로 갑니다. 자, 페이지 83페이지 보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있죠. 자, 연약층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뻘 땅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기초를 조금만 잘못 세워도 어때요? 침하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경사지반. 여러분 경사지반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경사지반이 되면 뭐가 어때서 경사지반에 많이 건물을 세우던데, 자, 이렇게 제가 건물을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가 밀리는 거죠. 요즘 산사태 많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질. 여러분 이질이 뭐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두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뭐가요? 질이 다르대. 뭐가요? 땅의 층이. 아셨죠? 자, 그러면 이질지층이라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세우는데 한쪽은 여러분 모래 땅이고 하나는 여러분 바위에 걸쳐졌어요. 암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 그럼 어느 쪽으로 여러분 건물이 기울까요? 이쪽으로. 이게 바로 이질지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낭떠러지, 당연히 굴러 떨어지겠죠. 이건 부동치마가 문제가 아니죠, 이거. 자, 그다음에 일부 증축입니다. 증축도 일부 증축이야. 그러면 증축된 부분에 여러분 하중이 많이 작용하니까 그쪽으로 기우게 했네요. 지하수의 변경. 여러분 땅속에는 분명히 지하수층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지하수는요, 일정한 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물의 압력이 작용해요. 아셨죠? 물의 압력이 작용한다고요. 여러분 지하수는. 근데 문제는 내가 뭔지 모르면 이걸 빼먹고 있는 거죠. 빼먹고 있어. 빼먹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분명히 여기 공급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공급이 생기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내가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조금만 충격이 있으면 어떻게 얘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럼 내 땅은, 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쑥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들으셨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저 지하수층. 땅속에 여러분 공급이 생기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지하수 빼먹고 있어요? 안 빼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지하수 없는데. 생수가 다 지하수죠? 아니에요? 어디 산에서 나오는 뽀다고 여러분 저 파는 거 아니잖아요. 땅속에 있는 거 여러분 빼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다 사실 여기 주범이 되는 거죠. 주범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하에 구멍 뚫어놨어. 자, 건물에 제가 생겨놨는데 여러분 지하에 구멍 뚫려갖고 왔다 갔다 하는 열차도 있죠? 있잖아. 그러면 저게 안 무너진다고요?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아요. 우리가 그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염두에 못 둬서 그렇지.
분명히 있다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겼고 가라앉으면 얘도 같이 가라앉는 거죠. 기초는 물론 해놨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큰 지진 같은 게 대비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강 밑으로도 여러분 지금 지하철이 다니죠. 그럼 한강 밑에는 집안이 다른 집안보다 더 연약할까요? 더 단단할까요? 연약하겠지. 나중에 지나가다 물 차는 거죠, 지하철이. 아니면 그 다리가 위에 있는 다리가 주저앉거나. 그래서 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요즘 뭐 GTX A라인이 B라인 할 때 그 밑으로 깊게 판다고 할 때 막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핑계 대서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유 핑계 대서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서울은 어디 가든지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땅이 온전히 내 땅이 아니죠. 파고 들어가면 뭔가가 있어. 많아요. 네. 자, 그다음에 매운 땅 흙막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땅을 왜 메울까요? 그 땅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간척지 있죠. 간척지는 여러분 바다를 메웠죠. 자, 바다를 메울 때 그 표면에 있는 뻘땅 어디에다 놨어요? 옆에 중국 애들 줬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뻘땅 위에다 새 땅을 갖다 얹어서 여러분 지금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여기가 내가 이 땅이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여러분 지금 뭐예요? 뻘이라고. 그래서 뻘땅 여러분 혹시 아파트 같은 거 세우는 거 보셨어요? 저 간척지에? 아니다. 넓은 얕고 높지 않은 넓은 건물을 지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아파트는 좁은 면적에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좁은 땅에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땅이 버티는 힘이 커야 되니까 말뚝공사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영종도 같은 데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뭐였어요? 입지가 좋아서 그랬어요? 거기 다 미분양이었죠. 여러분 영종도 같은 게 처음에 여러분 지표면을 빠면 모래 땅일지 몰라도 더 깊이 들어가면 뻘땅이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 더 좋게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뻘땅을 만들면 여러분 우리 거의 대부분 이 간척시를 하면 공업단지를 해놓은 거죠. 공장을 짓는다고요. 공장은 여러분 건물을 낮게 넓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요 평당 아니면 단위면적 땅 받는 하중이 적게 작용해요. 또 하자가 나도 여러분 건물이 땅이 침하돼도 뉴스에도 잘 안 나오죠. 아파트에서 그렇게 돼봐요. 뉴스에 바로 나오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질 지정입니다. 자, 이질이 뭐라고요? 질이 서로 다르대요. 지정이. 자, 그다음에 일부 지정을 또 일부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여러분 이걸 일일이 다 써서 외울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아닌 거 골라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원인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대책도 있죠. 자, 그럼 부동층화 방지 대책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GL이 뭐라고요? 지표면 땅 위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요 지표면을 기준해서
요 상부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대책이 있고, 자 밑에 하부 구조, 다른 말로 기초 구조라고도 얘기하죠. 에 대한 대책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83페이지 보면 여러분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상부 구조는 흔히 해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위에 관련된 얘기고, 하부 구조는 여러분 지금 땅 속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할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땅 위에 관련된 얘기 첫 번째, 건물을 경량화한대. 여러분 얘가 무거우니까 건물이, 여러분 건물은 지상에 있는 게 구조물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데,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가볍게 하라고요. 아셨죠? 자, 두 번째, 구조 강성을 높인다. 뭔 뜻이에요? 자, 구조물의 강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건물의, 자, 뼈대를 튼튼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요? 일체식 구조 사용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일체식, 여러분 일체식 건물의 뼈대가 탄탄하거든요. 대표적인 일체식 구조가 뭐죠? 철근 꼭두 구조물이죠. 자, 다음에 디귿, 자 이게 니은번이고, 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에 보면 자 건물의 평면의 길이를 짧게 하라고 나와 있죠. 이런 편들을 자꾸 놓치는 거죠. 자, 여기서 바꾸면 분명히 뭘 바꾸냐면 건물의 평면 길이를 길게 하라고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짧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 있는 건물이 이렇게 굉장히 한 100m로 간대. 자, 100m로 가면 중간중간에 이 건물을 잘라서 어때요? 이어 붙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 이 구조물이 볼 수 있는 게 다리 교량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덜그덕 거리는 분 이음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음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건물이 이게 교량이라고 칩시다. 이게 다리야. 자, 다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무거운 여러분 레미콘 차량이 지나가. 레미콘 차량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거 출렁거리면 울림이 생겨요. 아셨죠? 자, 울림이 생기는데 이게 이어지면 전체 울려지는 거죠. 여러분 산에 가면 여러분 출렁다리 있죠. 왜 가운데 가면 저 출렁거리면 심해져요? 전체 이어졌으니까. 이거 어쩌냐고 가운데 가면 이제 만약에 이어졌으면 재미는 있을 거야. 응? 막 뛰어다니잖아. 출렁출렁거리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버틸까요? 그렇죠. 그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려면 너무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물은 여러분 길면 잘라 이어 붙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파트도 많이 이어 붙여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죠. 건물이 여러분 처지면 좋아 나빠요? 나빠. 봐요. 건물이 짧으면 이렇게 버티는데 건물이 커지잖아요. 하나로 커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을 기본적으로 평면의 길이를 짧게 해서 이렇게 이어 붙이면 하나의 큰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자 건물의 평면 길이는 대략은 짧게 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자 이웃과의 건물거리를 둔다라고 나와 있죠. 건물거리를 뭘 둬요? 어떻게 건물거리를 두는 게 짧게 둔다는 얘기예요? 멀리 둔다는 얘기예요? 멀리 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도 하죠? 자, 인동거리, 인동간격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다른 쪽에 가면 인동거리, 인동간격 두는 목적은 여러분 일조권 때문에, 두 번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햇빛 좀 안 들어오면 어때? 건물이 안 주저앉는 게 좋은 거죠. 좀 앞에가 보이면 어때? 여러분 커튼 치면 돼.
우리가 필요한 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인동간격이에요. 자, 문제는요. 이 건물을 버티는 땅의 힘은요. 어떻게 분포가 되냐면 이렇게 분포가 돼요. 아셨죠? 이 땅이 이 건물을 이 땅이 이렇게 힘이 분포되면서 힘을 받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이 부분이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요, 얘는 겹치는 멀리 떨어지니까 겹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되도록이면 이 공간이 멀수록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즉 여러분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죠. 여러분 딸랑 2번에 하나만 나왔네요. 자, 이거 땅속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기억번.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이질기초, 이질지정 금지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대책입니다. 대책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부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기초와 기초 사이를 연결해 줘요.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땅속에서 기초와 기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지중보입니다. 그래서 지중보를 설치해 줍니다. 두 개가 여러분 요거나 여러분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디귿번. 자, 우리 기초 중에서 부동층화 방지 대책으로 사용되는 기초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온통 기초를 사용하는 거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말뚝도 어떤 말뚝이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지말뚝, 마찰말뚝. 그래서 마찰말뚝을 사용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자, 부동층화는요 이렇게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과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우리 84페이지 보면 여러분 집안을 계량하는 집안 계량공법이 나옵니다. 자, 집안을 계량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계량이란 말뜻 자체가 안 좋은 것을 좋게 바꾸는 걸 계량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면 탈수공법 1번의 탈수공법 85페이지 2번엔 집안 강화공법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구분 안 해도 돼. 아셨죠? 그렇게 공부하면 복잡해서 못해요. 자, 집안을 계량하는 공법은 여러분 우리 그냥 시험에 대비해서만 한다면요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은 이 땅이 무슨 땅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공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첫 번째, 사질 집안에 사용되는 공법이 있죠. 자, 사질 집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법이 자, 월포인트 공법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자, 어디 있냐면 여러분 85페이지 두 번째 강제 배수에서 기억번 월포인트 있죠? 자, 또 하나는 이거 진동 다진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 자, 이 진동 다진 공법을 영문으로 자, 우리 교재는 여기 자, 표기가 안 됐네요. 자, 이 공법을 여러분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입니다. 자, 이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까요? 네. 자, 웰포인트 공법은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설명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공법이 뭐냐라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웰포인트 공법은요, 자, 요 땅이 여러분 다 모래 땅이야. 자, 그런데 이 모래 땅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 구멍을 뚫어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모래는 진흙보다 공급률이 많죠. 그래서 투성이 커요. 투성이 크다는 얘기는 물 빠짐의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세고 압력이 없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 펌프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자, 파이프를 여기다 파이프를 넣어서 여러분 펌프를 가동하면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는 거죠. 투성이 좋으니까 여러분 뭐 1시간에 한 번씩 뭐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동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간혹가다 저게 묻혀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다 빠집니다. 자, 이런 공법을 여러분 웰포인트 공법이라고 하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진동 다짐 공법, 다른 말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여러분 바이브레이터, 진동기란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진동 다짐 공법은 얘는 모래 땅에밖에 쓸 수가 없는데, 자, 볼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진동기를 집어넣어요. 아셨죠? 진동기. 간혹가다 저기에다가 어떤 찬 자갈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자갈을 안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문제는 자, 여기다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모래가 메꿔질 거예요. 자, 메꿔진 상태에서 여러분 진동을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진동이 생깁니다. 자, 진동이 생기면 여러분 모래는 공극이 많으니까 여러분 진동을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다 진동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모래가 주저앉아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물은 위로 솟게끔 돼 있어요. 모래가 주저앉는지 앉았는지 또 모르는 거죠. 그게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설탕통에 설탕을 집어넣는데 설탕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가득 찼어요. 근데 나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미 있는 설탕을 갖다가 자꾸 톡톡톡톡톡 진동을 가하면 얘가 가라앉죠.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가운데 있는 공극이 여러분 지금 다 메꿔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안에 혹시 물이 있으면 진동이 가지면서 이렇게 채워지니까 물이 어때요? 위로 솟는다고. 그게 여러분 지금 진동 다짐 공법이 아셨죠? 이해되셨나요? 그걸 기계가 해줘서 그렇지. 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 두 가지 공법은 어디에서만 써야 돼요? 사질지만. 만약에 이 두 가지 공법 얘기하다가 여러분 혹시 진흙 땅, 점토 땅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자,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이 있어요. 자,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샌드 드로잉 공법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페이퍼 드로잉 공법이 있어요. 자, 그럼 샌드 드로잉 공법은 어떻게, 페이퍼 드로잉은 어떻게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자, 볼게요. 자, 이 땅이 여러분 지금 점토 땅이에요. 진흙 땅에서 제가 구덩이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팠어요. 그런데요, 자, 하나는 모래땅, 하나는 점토 땅에서 구멍을 이렇게 팠을 때 물이 나오는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 공국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문제는 요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구덩이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기다 뭘 채우냐면 여러분 모래를 채워요. 아셨죠? 모래를 채운다고. 어떤 데는 여러분 모래 말뚝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모래 말뚝을 만든 다음에 모래를 다 채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충격과 진동을 줘요. 자, 이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어때요? 다 빠지는 거죠. 얘를 갖다가 진동을 주니까 이쪽으로 여러분 빠지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모래가 축축이 젖으면요, 이걸 또 다져주면 그만큼 단단한 땅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썼냐면 여러분 영종도에서 인천공항 지을 때 저 공법을 이용했어요. 아셨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다가 여러분 지금 뭘 집어넣으면 종이 말뚝을 집어넣어요. 종이로 말뚝 만드냐고 충분히 만들어도 됩니다. 왜 이런 형태요? 왜 우리 주머니에 종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탁기를 돌립니다. 나중에 이게 나오면 이제 그날은 이제 잔소리를 엄청나게 먹는 날인데 당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딱 보면요, 종이가 어떻게 돼요?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말뚝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이게 빨아들이는 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 종이 말뚝이에요. 그걸 집어넣어서 물을 빼내는 공법이 페이퍼 드레인 공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 두 가지 공법에서 어느 땅에 써야 돼요? 점토 지방이죠. 점토 지방이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기본적으로 자, 지방 계량법은 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보다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 네 가지 안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샌드 드레인 공법이다. 저 샌드 드레인 공법은 사질 집안에 쓴다라고 하면요, 샌드니까 그래 사질 집안 그냥 넘어가. 근데 계량을 할 거예요. 계량을 하려면 여러분 모래 땅에 모래 집어넣어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빨리 샌드 드레인 나오면 모래 땅에 모래 들어봐요. 아무 효과 없지. 그래서 빨리 반대로 생각하세요. 아셨죠? 자, 자, 85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집안 강화 공법은 이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집안을 계량하나 집안을 강화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치환이 나와 있죠. 여러분 치환 공법 있죠? 여러분 치환이 뭔 뜻인지 아세요? 치환이란 말뜻 자체가 위치를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위치 교환이 뭐라고요? 치환. 근데 무슨 위치를 교환하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여러분 지금 파서 해야 되는데 이 파다 보니까 여기는 다 쓰레기야. 진짜 쓰레기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이 땅도 여러분 결론은 쓰레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땅을 좀 단단하게 해서 자, 버리려고 하면 다 내 땅인데 자, 여기를 갖다 버리려고 보니까 이 땅이 아주 황토도 나고 아주 단단한 땅이야. 그럼 여기 갖다 여기 집어넣고 얘를 갖다 여기 집어넣는 거죠.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위치교환, 치환법이라고 하셨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다음에 뭐 다진 공법, 다진 거고 생석회 공법. 여러분 석회는 뭐예요? 석회. 석회하고 석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재료예요. 아셨죠? 석고와 석회는 완전히 다른 재료입니다. 여러분 석회는요. 석회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기경성이라고 하고 석고는 수경성입니다. 즉 석고는 물만 받으면 무조건 굳지만 석회는요. 물에 씻겨 내려가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석회는요. 옛날에 운동장에 운동할 때 보면 라인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얀 가루가 여러분 석회가루에 아셨죠? 자, 그런데 얘는요 어떤 용도로 가지고 쓰냐면 물에 쉽게 안 묻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흙과 같이 섞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석회는 물을 빨아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천천히 굳어요. 여러분 절 있죠? 절. 여러분 사찰 가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보면 요 절 바로 밑에 뭐 돌로만 계단 말고 요 바닥이 대부분 황토흙으로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황토흙이 꽤 단단한 느낌이야.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은 석회를 같이 써버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벽 같은 데 보면요. 벽 같은 데 하얗게 미장내는 거 보셨죠? 석고가 아니라 다 석회예요. 아셨죠? 하여튼 문제는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 땅에 있는 물을 좀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단단하게 바꾸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번째 그라우팅. 팅 공법이요. 자,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면 주입 공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라우팅. 여러분 그라우팅 말 뜻 자체가 주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자, 이 땅이 여러분 뻘땅이든지 지금 요 공법은 지금 뻘땅이든 모래땅이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여러분 막 물이 많아. 자, 물이 많을 때는 여러분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요. 자, 구멍을 뚫는데 이 간격을 자, 일정한 간격으로 뚫는데 보통 20에서 30cm 정도로 뚫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갖다 뭘 집어넣냐면 시멘트와 물만을 섞은 걸 이걸 시멘트 페이스트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 시멘트 풀이라고도 하죠. 자, 얘를 갖다가 주입을 시켜요. 이걸 갖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주입을 한다고요. 그럼 시멘트를 왜 땅에 집어넣냐? 여러분 시멘트는 물 속에서도 아주 단단하게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요. 물과 만나거나 내가 물과 같이 혼합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서요. 스며 들어가면서 요걸 갖다가 어때요? 굳혀버려요. 굳힌다고요. 자, 굳히면 뭐가 좋은데 여러분 이 땅이 어때요? 단단해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 주입공법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담장이 자꾸 주저앉아. 그럼 담장을 다시 세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밑에가 자꾸 뭔가 땅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87페이지죠. 제3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구조편에서 지금 저 철근 콘크리트가 여러분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저도 가장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맞춰줘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상중 하중에 여러분 상급에 속합니다. 아셨죠? 네. 자, 이 얘기를 끝내버리고 나면요, 할 게 별로 없는 느낌이야. 근데 처음에 하면 도대체 저걸 해야 될까 말까, 저거 나오면 그냥 찍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요. 저걸 여러분 놓쳐버리면 구조편에서 맞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갑니다. 자, 87페이지. 자, 87페이지 보면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철근과 자 콘크리트가 여러분 자 합쳐진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러면 재료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 두 가지래요. 아니죠. 철근은 여러분 철근 단순하게 한 가지일지 몰라도 콘크리트는요. 자 여기 시멘트, 모래, 자갈이 합쳐진 게 여러분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자 제가 기초 기본 시간에 입문 과정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합친 걸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요 두 가지가 모르타르예요. 자 그러면 시멘트, 모래, 자갈로 요 합쳐진 게 여러분 콘크리트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여기서 쭉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요,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죠. 단단하면 여러분 기본 강도적으로 시멘트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나머지 모래, 자갈을 하나의 덩어리로 자 합쳐지는 역할을 합니다. 결합제 역할을 해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모래가 하는 역할이 있죠. 자 모래가 하는 역할은요, 여러분 시멘트와 물만을 합친 걸 여러분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얘기하죠.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강도를 만드는데. 즉 모래를 안 섞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래를 안 섞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꼭 섞었을 거란 말이죠. 균열이에요. 자 그래서 모래가 하는 역할은요, 균열 방지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균열을 방지하려면 모래의 알맹이 크기가 허용 한도가 있어요. 허용 한도가 있습니다. 허용 한도에서 클수록 좋아요. 유리예요. 큰 모래가 여러분 균열 방지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작은 모래보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콘크리트에서 균열에 불리한 건요, 입자가 작은 걸 많이 넣을수록 불리해요. 자 그러면 자갈이 나오네요. 자갈이 있어요. 자갈. 자 여러분 모르타르는 자갈이 안 들어가죠. 근데 콘크리트는 자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갈, 즉 여러분 두 개 합친 이 모르타르하고 요거 합친 콘크리트하고 누가 더 단단하냐면 콘크리트가 더 단단한 거죠. 결론 자갈이 하는 역할은요, 강도를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콘크리트의 강도 증가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증가를 하려면, 즉 자 강도를 더 크게 단단함을 더 증가시키려면 자갈도 여러분 무조건 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만한 자갈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자갈이 아니잖아. 그러면 허용 한도에서 여러분 자갈은요 굵은 게 좋아. 왜요? 굵을수록 여러분 더 단단함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분은 이거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자갈이 요만한 거고 하나는 자갈이 여기 있어. 단단함 여러분 측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손으로 깨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망치로 깨. 그러면 큰 거하고 작은 거 있을 때 누가 더 잘 깨져요? 작은 게. 작은 게 더 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도를 더 증가시키려면 허용 한도 내에서 굵은 걸 쓸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좋습니다. 아셨죠? 이게 이론 개념이야. 그래서 강도를 증가시키려면 어느 게 좋다고요? 허용 한도에서 클수록 좋은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 깔리고 가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집어넣는 게 뭐예요? 물은 별도야. 물은 별도라고요. 아셨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앞에 87페이지 도대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설계 기준이 어쩌고 시방서가 어쩌고 나오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 자 기억번의 설계 기준 KDS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니은번 시방서 기준 KCS 기준에서 나와요. 관리 실무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시설결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반드시 시방서에 관련된 기준만 나오는 거지 설계 기준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자, 문제는 이제 88페이지 철국대. 자, 개요가 나오는데 이 개요는 잠깐 먼저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